본격 취준생 토론 배틀쇼! 취준생들이 알고 싶은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취업에 관한 고정관념, 편견 완전히 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준진단 함께 해주실 정철상 교수님, 강영규 대표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서울대학교 토론동아리 다담의 대표 지성인 최한 학생, 그리고 용감한 미녀 토론호 최윤선 학생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즘 날씨 정말 좋죠. 네, 집안에 있으면 마음이 막 들썩들썩거리는 게 밖으로 그쵸. 나가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는 이런 날은 집에 못 있을 정도로 진짜 기타 하나 메고 정말 이렇게 버스킹하면서 밖의 풍경을 즐겨야 되는데 그게 참 아쉽네요. 네, 이제 또 금방 네. 여름이 올 텐데 그쵸. 슬슬 여름 휴가 계획 세울 때가 된 것 같기도 네네. 하고 아직 이른 감이 있지만 네. 재한 씨 혹시 휴가 계획은 세우셨어요? 전혀 없습니다. 네, 정말요? 휴가를 갈 수 있는 상황이 전혀 못 되기 때문에 왜냐면 취업을 부탁해 녹화는 계속 있을 거니까요. 네. 그렇네요. 우리 학생들은 이번 여름방학 좀 어떻게 보낼지 계획 좀 세우셨나요? 저는 일단 네. 이거 취업 부탁해. 그치. 저도 화요일마다. 너도 잘리진 않을 거야. 잘했어. 네, 감사합니다. 저 탈출해야 되는데 계속 여기 있을게요. 그렇지. 탈출하는 게 참 좋은. 그렇죠. 우리 하은 학생은. 저는 일단 다가오는 레포트와 기말고사를 끝내고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아이고, 맞습니다. 사실 여름방학에 놀 수만 없는 게 또 우리 취준생들의 현실이 아닐까 또 싶은데 너무 속상하네요. 네. 그러게요. 이 학생들 여름방학 계획에 대해서 네. 조사를 해보니까요. 네. 여름방학 동안에 대학생들의 1순위 계획은 네. 역시 취업 준비였습니다. 2위가 자격증 취득, 네. 3위가 외국어, 그리고 4위가 국내 여행과 외모 관리도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인턴도 있었습니다. 네. 이와 반대로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네. 여름방학의 모습을 설문조사한 결과 네. 해외로 떠나는 배낭여행이 1위로 이렇게 너무 좋죠. 나왔습니다. 네. 대학생 여름방학의 로망은 무엇보다도 네. 해외 배낭여행. 그렇죠. 하지만 자신의 여름방학 현실에 대해서 도서관 집만 쳇바퀴처럼 이렇게 돌아서야 되겠습니까? 한번 맞습니다. 올해 떠나봅시다. 좋아요, 좋아요. 재한 씨는 여름방학 때 보통 뭐 하셨어요? 대학교 여름방학 말씀하시는 거죠? 네. 사실상 대학교 여름방학 1년밖에, 한 번밖에 겪어보지 못했는데 그때는 연애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부럽네요. 그 결과는 제 책이가 좀 나을 것 같은데 결과는 아쉽게도 뭐 당연히 헤어졌지만 어린 네. 연애라서 아무것도 모를 나이여서 헤어졌지만 네. 또 그때 또 해보지 못했으면 또 언제 또 그런 맞아요. 그런 사랑을 해볼까 싶었던 저의 소중한 추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뜨거웠나요? 뜨거웠죠. 여름방학이잖아요. 뜨거웠죠. 말씀하시는 게 한 40대 같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다시 하셔야죠, 뜨거운 사랑. 근데 이게는 여름방학이라는 게 없잖아요, 늙었어. 우리는. 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쉽게도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네. 네, 우리 청춘들, 20대 청춘이여, 떠나라! 네, 떠나라! 곧 다가올 여름방학, 여러분은 어떤 계획 세우고 계신가요? 네. 취준생과 여름방학 키워드를 한번 살펴볼까 해요. 그렇죠.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자, 첫 번째 키워드. 뭐다. 본론 투어? 본론 투어? 이거 그거 아닌가요? 발란티어 자원봉사랑 뭔가 약간 합성해서 뭔가 네네. 투어, 본론 떠나는. 투어. 예, 투어는 네. 투어인데 진짜 본론이 뭐예요? 그러니까 자원봉사를 향해 떠나는 네. 뭐 이런 거 아닌가? 그런 거요? 저는 예. 이게 발음이 혹시 잘못돼가지고 발론 투어, 기부 여행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상상해요. 역시 아니면 여행을 그냥 가야 됩니다. 그냥 혹시- 오타니까 그냥 오타. 자, 우리 첫 번째 네. 키워드 준비한 윤선 학생. 윤선 학생. 네, 본런 투어는요. 네. 자원봉사를 뜻하는 발룬티어와 여행의 투어가 결합된 신조어라고 합니다. 저 맞네요. 맞췄네요. 네, 그게 이제 뜻이 봉사활동과 여행을 함께 즐기는 활동인데요. 기업들이 자소서 비중을 높이고 있고 다양한 경험을 묻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네. 이런 본런 투어 모집에 수백 대 1의 경쟁이 펼쳐지기도 한다고 하네요. 저걸 본론이라고 이거요? 발룬이라고 있는 거 아니었어요? 발룬? 그러게 영어 발음은 네. 발룬티어인데. 그렇죠. 윤선 학생 네. 준비했잖아요, 근데. 이게 또 근데 한국어로 바뀌면 이렇게 본런 투어 막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알 수 없는 영어입니다. 대부분 이런 해외여행 경험을 자소서에 많이 네, 쓰잖아요. 그쵸. 예를 들면 유럽 여행 중에 네. 소매치기를 당한 경험이라던가 어우. 또 패러글라이딩 같은 경험, 네네. 뭐 실제 이런 경험들 자소서에 쓰는 게 좀 플러스 요인이 될까요? 제가 아는 그 항공업체 인사 담당자가 지난번에 네. 얘기하더라고요. 네. 업계 특성이 있어서인지 대부분의 학생들이 배낭여행 경험을 쓴다. 근데 네. 거의 70, 80%가 배낭여행 경험을 쓴다는 네. 거죠.
근데 사실 이 부분이 정말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실제로 업무와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쓰실 거면 실제 업무와 연관성을 잘 연결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혹시 우리 학생들은 해외든 국내든 간에 여행 그 경험을 자소서에 써본 적이 좀 있나요? 네, 저는 좀 특이한 곳을 여행을 많이 가봤어요. 네네. 그래서 중국 실크로드 횡단도 했었고, 이탈리아. 네, 이탈리아도 네. 가봤고, 그리고 아프리카 케냐도 한 달 동안 케냐도요? 다녔었어요. 네네. 오, 네, 그래서 맞아요. 좀 다양한 문화를 경험했다 이런 식으로 자소서에 녹여내봤어요. 대단하네요. 케냐는 어때요, 정말? 케냐 정말 초원, 그쵸.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래, 저 동물 너무 많잖아요. 네네네. 위험하진 않고요. 위험해서 항상 이렇게 네. 좀 보디가드들과 같이 다녀야 그 하고, 정도로요? 네네, 우와. 핸드폰은 항상 이렇게 숨겨야 됐고. 왜 숨겨야 돼요, 핸드폰은? 그러니까 훔치니까. 네. 네네, 좀 이렇게 훔치니까. 훔쳐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죠, 그렇죠. 네. 보디가드는 사비로 쓴 건가요? 아, 거기서 지원해 주셨어요. 지원해 주셨어요. 네. 기가 막힙니다. 멋있다. 멋있습니다, 진짜.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 한번 살펴볼까요? 저요, 주시죠. 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과연 인생의 여름방학. 티슈 티슈 인턴. 인턴. 티슈 인턴. 티슈.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쓰는 예. 그 티슈를 네.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장 같은 그런 인재들을 이렇게 인턴을 뽑는다는 건가? 막, 그쵸, 마구 쓰고 버리는 그쵸. 마구 쓰고 버리는. 그럴 수도 좀 있겠다. 굉장히 그런 의미인 것 같다.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단어 아닌가요? 네네네. 네. 그렇습니까, 티슈. 아, 그게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뽑고 가볍게 뽑고, 쓰고 버리고. 예, 느낌이 네네. 그런 것 같아요. 그쵸, 그쵸. 이제 그런 느낌인 것 같네요. 네, 두 번째 키워드를 준비한 우리 하은 학생. 네. 저희가 예측한 대로 맞나요? 그대로인가요? 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좀 방학을 씁쓸한, 네. 방학을 이용해서 인턴을 지원하는 취준생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네. 좀 이렇게 씁쓸한 신조어죠. 이렇게 그쵸. 쓰고 다시 씁쓸합니다. 버려지는. 아이고. 네, 그래서 진짜. 인턴으로 근무한 후에 정직원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다시 취준생으로 돌아오는 그런 학생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네. 토사구팽이네. 이게 또 티슈 인턴이라는 말도 있고 또 새로운 신조어가 있는데요. 또뭐 있어요? 부장 인턴이라는 말도 부장 있더라고요. 인턴이요? 네. 인턴 뭐예요? 이 회사 직급 중에 부장 있잖아요. 네. 부장도 그러니까 인턴 하는 거예요? 그 정규직 그쵸. 채용에 실패한 취준생들이 이제 네. 여러 업체에 인턴직을 전환하면서 그쵸. 그 회사의 부장만큼 경험이 쌓였다. 그래서 경험이 많이 쌓인 인턴이라고 혼자 동아리에서. 하는 용어네요. 네, 그렇죠. 그쵸. 그리고 이제 인턴 생활만 반복하는 그런 부장 인턴들이나 티슈 인턴들이 그쵸. 자기 자신을 호모 인턴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호모 합니다. 인턴이요? 네. 왜요? 그러니까 취준생들이 자조적 의미에서 이렇게 네. 취준 생활을 계속 반복하니까 인턴과 이런 생활을 계속 반복한다는 의미에서 호모 인턴 스래요, 스. 복수 형태래요. 아, 네. 이게 윤상 쌤 만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실제로 있는 진짜 단어입니다. 있네. 네. 오, 너무 신기한데요. 네. 이게 인턴 제도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가지고 채용형 인턴하고 체험형 인턴이 있는데 특히 이제 체험형 인턴 같은 경우에는 채용과 상당히 이제 연관성이 없다 보니까 네. 정말 쓸모없이 하고 나면 끝나버리는 이런 경우도 많고 또 전시형 인턴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내가 한두 달 또는 두세 달, 서너 달로 그냥 끝나버리는 그래서 사실 10개월을 하는 인턴이 있어도 네. 사실상 직무와 연관성이 없는 인턴을 하다 보면 좀 경험상 멀리 가 있는 그런 인턴이 있기 때문에 좀 잘 보고 지원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취준생과 여름방학 마지막 키워드 한번 살펴볼까요? 맞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공휴족? 공휴. 공휴 말고 남자 배우. 그렇죠. 공휴족. 공휴죠. 예, 예. 뭐죠 이게? 공휴족이 뭐예요? 공휴일과 관련된 건가? 그렇죠. 공휴일인 것 같은데 왠지. 공휴일에 꼭 쉬어야 되는 사람들 아닌가요? 그런가요? 모두가 사실은 공휴일에 쉬고 싶어 아니면 하는데. 이거 좀 약자 같은 거 아니에요? 공부, 휴식 뭐 이런 거? 예. 마지막 키워드 준비해주신 정철석 네. 교수님. 공휴족 무슨 뜻인가요? 네. 취업을 위해서 끊임없이 무언가 활동을 하고 준비를 하는 네. 사람을 이야기하는데요. 스펙이 없어서가 아니라 네. 스펙이 굉장히 화려하고 남들 보기에는 많이 갖춰져 있는데도 네,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압박감을 네. 받으면서 이제 조급해하고 불안해하는 어쩌면 우리 최한은 학생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계속 강박관념을 이제 가지는. 아니요, 진짜- 좀 여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사실 저군요. 아니, 선생님이 공휴족이시네요, 지금. 취준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이 55%가 바쁜 일상 속에서 네. 바쁜 일상을 벗어나면 불안해하는 거죠. 아이고.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내 취업은 어떻게 될까?
이게 아주 심각한 사회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공휴일이 기다려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오히려 쉬는 불안한. 것이 두려운 취준생들. 그렇죠. 우리 학생들 혹시 공휴족이지 않나요? 저는 확실히 공유적인 것 같네요. 오, 그러세요? 확실하게. 네, 왜냐면 저는 일단 성격상 약간 워커홀릭 같은 그런 오, 성격이라서 그렇죠, 그렇죠. 뭐 일이라든지 아니면 밖에 나가지 않으면 굉장히 강박증 같은 걸 느껴요. 집에만 못 있어요? 네, 그래서 취업 준비 시작을 하고 네네. 집에 있게 되는 경우가 좀 많이 늘어났는데 그때마다 막 불안해요?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아닌데. 누구든 막 이러고 있는데 아이고. 나의 길은 도대체 무엇이지? 막 5년 뒤에 난 뭐 하고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진짜요. 네. 너무 귀여운 여기 있었군요. 그렇죠. 여기 있는데 네. 또 너무 슬프지만 귀엽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막 저렇게 말했을 거 생각하니까. 네. 그리고 공휴일에 또 이제 집안 식구들이랑 같이 있으면 되게 그쵸. 눈치 보여요. 그런 느낌. 그건 맞아요. 네. 그렇지. 그래가지고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혼나기도 하나요, 실제로? 그러니까 야, 좀 부모님들께서 괜찮아, 윤선아. 좀 여유를 가지고 도전하자. 그게 조금 더. 네, 저 그게 더 힘들어요, 부모한테. 저한테. 네, 차라리 혼이 나면 그래, 내가 잘못했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그쵸, 텐데 그쵸. 괜찮다고 그렇게 하니까. 말씀해 주시면 그렇죠. 아 그래, 난 저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약간 학생도. 우리 네, 저도 처음엔 되게 쫓기는 성격이었는데요. 요즘 100세 인생이잖아요. 그쵸. 전 이제 25이고 4분의 네. 1을 살았다 생각하니까 그쵸. 조금 여유롭게 살아도 되겠다 아, 이런 그럼요. 생각을 하면서 네네네. 살고 있습니다. 맞아요. 취업 1년 늦게 됩니다. 1년 더 살면 되니까요. 아,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여행을 떠나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또 여행 가는 거는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네. 근데 맞습니다. 잘 나가시는 분은 저렇게 네네. 편하게 말씀을 하시지만 네네, 그죠? 그렇죠. 겪는 또 사람들은 학생들은 굉장히 심적 고통이 부담이 크죠. 되실 거예요. 예, 맞아요. 그래서 시간에 쫓겨서 자유 시간이 없는 정도를 나타내는 이런 현상을 이제 타임 푸어라고 타임 하거든요. 푸어. 네. 그러니까 뭔가 바쁘게 하고 있지만 사실상 시간이 없고 또 시간이 있으면 불안하고. 그래서 거시적인 차원에서 이런 그 취업 준비생들에 대한 사실 스트레스 관리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네, 열심히 공부한 당신 네. 쉬어라. 네, 지금까지 핫 키워드 살펴봤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부터 뜨거운 화제를 몰고 온 토론 배틀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로지 취준생의 취준생에 의한 취준생을 위한 취준 진담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취준 진담 주제는요. 여름방학 어떻게 보내야 하나? 그쵸. 배낭여행을 가야 한다 대 아. 자격증을 준비해야 한다입니다. 아, 맞습니다. 먼저 일단 우리 제작진 앞으로 그 사연이 하나 도착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네. 대학 입학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취준생 대열에 합류한 23살 대학생입니다. 제가 대학 졸업하기 전에 정말인지 꼭 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유럽 배낭여행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스위스, 프랑스, 이탈리아 오. 이거 꼭 가봐야 돼. 왜 쏘세요? 융프라우에서 꼭 오. 한번 가야지. 우미야, 아침부터 뭐 라면 타령이야. 배고파? 라면 보러 가자 그러면. 아니 그게 아니고 왜? 이번 여름방학에 유럽 배낭여행 가려고 계획 짜고 있었어. 어디? 유럽? 대단하다. 야, 근데 로망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황금 같은 여름방학을 그 노는 데 쓰면 어떡해. 아니 여행도 경험이야. 나중에 아니야. 자기소개서에 배낭여행 경험 쓰면서 내 활동적인 성격을 어필할 수도 있잖아. 아니야, 너 은행 가고 싶다며. 그럼 은행 관련한 자격증을 따놔야지 않겠니? 그게 더 중요한 거야. 다른 애들은 뭐 벌써부터 학원 나가고 뭐 하고 근데 너처럼 이렇게 놀면은 너 이렇게 된다. 이렇게? 잘 됐지만. 그래도 배낭여행은 지금 안 가면 못 갈 것 같은데. 취직하고도 얼마든지 갈 수 있어. 연차, 월차 쓰면 다 가능해. 1년 동안 가줄 수도 있어. 아, 이럴 줄 알았으면 1학년 때 배낭여행 갔다 올 걸. 그렇지. 취준생도 배낭여행 가고 싶다. 가. 네. 네, 취준생 앞에서도 정말 여행은 사치가 되어버리는 네. 정말 아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로 배낭여행은 대학생들의 로망이잖아요. 그쵸. 네. 하지만 취업이라는 현실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건 그렇습니다. 윤수 학생 뭐 다른 생각 없으세요 혹시? 네, 이제 배낭여행 추세도 취업에 따라서 바뀌고 있는데요. 진짜 여행도 취업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지 참 안타깝네요. 그리고 그렇죠. 이제 과거 배낭여행 하면은 유럽, 특히 프랑스, 스위스, 영국 등을 돌아보는 서유럽 여행이 대세였는데요. 요즘은 라오스,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나 히말라야 트레킹, 시베리아 철도 횡단 등 되게 이색적인 국가랑 장소를 찾아다니는 그런 배낭여행족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튼 여행에도 전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그쵸? 좀 드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논제에 대한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배낭여행 팀부터 1분 발언 시작해 주시죠. 네, 배낭여행팀 1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취준생들은 자기소개서 작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스토리가 중요한 시기에 배낭여행을 통해서 색다른 경험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냥 배낭여행이 아니라 여러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해외 취업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창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요즘은 배낭여행을 통해 해외 취업으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길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한 자격증이 있다고 취업에 도움이 많이 되지 않고 요즘엔 오히려 실무 경험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배낭여행을 통해 아르바이트 경험을 한다든지 그런 실무 경험을 통해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팀 1분 발언 시작해 주시죠. 네. 여름방학 자격증 공부해야 한다 팀 1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누구나 다 가는 배낭여행으로는 차별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만치 않은 여행 비용 또한 취준생에게 굉장한 부담이 됩니다. 또한 3개월에 가까운 방학 시간은 학교 수업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격증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입니다. 또 자격증을 통해 실무, 직무 관련 자기 능력을 어필할 수도 있고요. 또 서류 심사에서는 가산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여름방학 자격증 공부에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우리 한 학생이 이야기한 대로 정말 여름방학은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학생들에게 있어서. 따라서 이 짧은 여름방학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취업이 되느냐 또 그렇지 않느냐에 정말 비로거든요. 네. 따라서 저는 배낭여행을 간다면 평생 배낭여행 다니실 겁니다. 아마 취업 못하고. 네, 그래서 무섭습니다. 저는 3가지 측면에서 배낭여행보다 자격증을 따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째, 배낭여행 가게 되면 우선 돈 낭비, 네. 둘째, 시간 낭비, 시간 낭비. 세 번째, 체력, 에너지 낭비입니다. 체력, 에너지 낭비. 따라서 네. 배낭여행보다는 자격증을 당연히 당연히. 선택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토론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네. 누구보다 여름방학을 뜨겁게 보내고 싶은 취준생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네, 윤선 학생, 한 학생 준비됐죠? 네, 과거에는 이러한 해외 배낭여행 경험이 굉장히 색다른 경험이었지만 요즘에 배낭여행이 스펙에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소문이 돌면서 더 이상 색다른 강점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인사 담당자들이 말하기를 자기소개서를 보면 80%의 학생들이 해외 배낭여행을 다녀왔다라고 기재를 하고 있고요. 또 이러한 경험이 과연 실무 능력을 보여주기에는 정말 부족한 점이 많고 또 누구나 겪는 일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험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대답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네, 한 학생이 아주 정확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저희도 이제 이력서를 정말 많이 보다 보면 네. 90년대까지만 해도 이렇게 해외여행, 해외 연수라는 단어가 있으면 눈을 치켜뜨고 봤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실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고 또 직무와의 연관성을 찾을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들이 사실은 크다란 장점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어디를 가서든 이렇게 외국인들과 낯선인들과 그렇게 대화를 하고 실전 경험을 쌓는 것도 인생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또 어떤 사례를 보면 이렇게 대학 시절 러시아, 중국 횡단철도 여행이랑 인도 배낭 여행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낯선 사람한테 말 걸고 대화를 이끌어낸 것이 이제 바이어 업무를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됐다는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행 가는 게 엄청나게 시간 낭비라고 생각이 안 되고 물론 시간 버리는 여행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자기가 이제 미래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계획을 짜서 여행을 가겠죠. 또한 대외 활동과 연계한 배낭 여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배낭 여행이지만 대외 활동 경험도 함께 하면서 돈도 받고 또 그렇게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고 또한 물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은 실무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여행이나 이런 곳을 돌아다니면서 실제 그렇게 외국인들과 함께 만나보고 또한 외국의 인턴 경험을 해보는 등의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하은 학생한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데 우리 팀이지만 그 다양한 경험을 자소서에 썼더니 효과가 있던가요? 이게 효과가 거의 없죠. 왜 물어보셨습니까? 효과가 거의 없는 걸로. 정말. 효과가 거의 없는 걸로. 우선 배낭여행 경험은 있는 거죠? 네네네 여러 약간 군데 많이 해내는 가봤습니다. 네. 근데 쓸모 없으셨나요? 물론 인생에 많은 경험이 됐지만 저는 지금 당장 취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그 시간에 내가 자격증을 그러게. 한두 개라도 더 땄으면 가산점을 그럼. 받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배낭여행이라는 거는
그 취업에서 얼마만큼의 가산점을 주겠다라고 명시돼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회사들이 어느 정도의 가산점을 주겠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네, 자격증을 여름방학에 준비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격증은 특히 중소나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취업의 마스터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경련 조사에 의하면 무려 180개 기업을 조사를 했는데요. 180개 기업에서 무려 67%가 자격증이 있으면 효과가 있다, 우대를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죠. 따라서 배낭여행 대신에 잠시 접어두고 네네네. 또 우리가 취업하면 얼마든지 갈 수 있잖아요. 그죠? 네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에 차라리 자격증을 따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마구잡이식 여행이 아니라 약간 취업을 위한 이거 좀 씁쓸하지만 배낭여행 가이드 같은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뭐 여행을 가기로 했다 하면 여행 대상국의 인구나 국민 총생산 그리고 우리나라와의 교역량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갖고 그렇죠? 이제 또 뭐 어디 이탈리아를 갔다 그러면 남부와 북부의 산업 환경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고 이제 뭐 외국인들한테 시장 조사도 좀 해보고 그러니까 이런 자세를 갖춘다면 충분히 도움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식이 늘어가는 거니까 그것도. 네, 그렇죠. 그런데 네, 여행을 가서까지 가이드, 시장 조사 이런 활동을 하면 저는 그게 더 이상 여행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또 하나 네, 해외를 가서 스펙을 쌓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정말 배낭여행이라는 그 고유의 본질이 훼손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보는 힘을 길러야죠. 그러니까 손정희 회장 같은 경우에도 세상을 보는 힘을 키워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그냥 스펙을 받는 게 아니라 이 나라가,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무엇을 어떻게 다 일으키는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봄으로 인해서 시야를 넓힐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못한 지원자는 감점을 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바라본다라면 여행에 대한 즐거움 그 자체도 즐기되 동시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문화를 바라보려고 하는 노력을 순수하게 바라본다라면 두 가지 이득을 다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기 좀 공감을 하는 게 일단 서류 전형을 통과하고 나면 이제 면접 전형을 보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거기서는 이제 본인만의 스토리 네. 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로 따지면 이제 배낭 여행을 겪으면서 느꼈던 본인의 생각과 뭐 관점들 이런 것들을 녹여내는 게 좀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근데 싶은데. 제가 실제 면접을 보면 네. 많은 학생들이 배낭여행을 다녀오지만 본인들이 배낭여행 갔다 온 경험을 잘 녹여내지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어떤 정해진 코스로 가고 또 직무랑 연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인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그 우리 채용 정보업체 잡코리아가 최근 국내 1,09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거든요. 그랬더니 신입사원 채용 시 우대하는 요인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있다라고 답변을 했고 그럼 여러 가지 우대 요인 중 가장 비중을 많이 두는 게 바로 자격증 55% 그리고 회화 실력이 36.1% 높은 영어 점수가 19.3%로 나왔습니다. 해외 경험은 순위에 들어있지도 않았어요. 저는 자격증 얼마든지 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인생을 되돌아본다라면 젊은 날에 그 여행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 나누는 것들이 그 어떤 것보다 큰 추억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단순한 스펙을 어떤 쌓는다라는 의미보다는 인생의 어떤 조금 더 풍부한 경험들을 녹여내는 것들이 개인에게도 충분한 행복한 자산이 된다고 생각하고 공유죽 되지 마시고 조금 물적 인생을 조금 더 여유롭게 이렇게 한번 바라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좋은 얘기인데 저는 시기가 중요하다고 봐요. 시기. 임선 씨나 우리 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시야를 넓히는 활동이 분명히 필요하죠. 있으면 좋죠. 하지만 이런 활동은 사실은 1학년이나 늦어도 2학년 1학기 때까지는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2학년 2학기 때는 자기가 평생 어떤 일을 할지 진로를 결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3학년 때는 집중적으로 경력 개발을 해야 돼요. 그리고 4학년 초반에 이제 그 경력을 표출하는 시기죠. 그래야 취업을 할 수가 있고 두 가지 다를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긴 한데 그 근간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멘탈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중요한 멘탈이 말씀이세요. 강하게 있는 사람들이 정신력이 필요로 한데요. 그 위에 역량을 쌓는 것들은 저는 집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위에 하나씩 쌓으면 되는데 모래성 위에 자꾸 쌓으려고 하니까 나중에 가다 보면 지치고 떨어지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여러 사람과 여행을 하기보다는 정말 혼자서 젊은 날에 내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봐서 간다라는 그 정도의 시간은 절대 청춘은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또
첨언을 하자면 네. 이제 대외 활동에서도 배낭여행을 약간 장려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네. 또 팀으로서도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henkel 홈케어 코리아라는 그런 회사에서 이제 대학생 크리에이터를 선발하는데요. 선발해서 라오스로 배낭여행을 보낸다고 합니다. 이제 그곳에서 여행도 하면서 뭐 UCC도 만들고 그렇게 하면 60만 원을 준대요. 많이 그렇게 주네요. 돈도 주고 여행도 가고 경험도 쌓고 네, 요즘에는 그런 활동도 배낭여행을 장려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60만 원씩이나 주다니. 네. 저 질문 있는데 혹시 그 프로그램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됐었나요? 경쟁률을 제가 조사를 못해서 잘 모르겠네요. 사실 굉장히 제가 세겠죠? 네. 네, 저도 카페베 그, 네. 그 자원봉사 프로그램 네. 일 지원해본 적이 있어요. 네. 경쟁률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떨어졌었어요, 사실은. 떨어졌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은민이 누가 붙은 거예요? 굉장히 많은 대학생들이 그 자원봉사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가는 인원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쟁률이 셀 수밖에 쉽진 없고. 않습니다. 네. 그럼 네,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 경쟁 봄이 안 와서도 떨어지시는데 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대학생들이 지금 떨어져서 울고 그렇죠. 있겠어요. 네. 근데 자격증은 그에 반해서 어느 정도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면 다 딸 붙어요. 수 있는데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실력에 맞는 수준의 자격증을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전 결과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에 도전하는 것보다 자격증 공부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학교 네. 4년 내내 여름방학, 겨울방학마다 네. 자격증만 따고 있으면 네. 굉장히 우울하지 않나요? 그렇죠. 우울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부족합니다. 젊음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정말 맞아요. 그래서 소중한 저는 건데. 맞아요. 뭐 1학년 때 1학년 때나 2학년 1학기까지 해외여행을 마치고 그리고 2학년 2학기 때부터는 정말 본격적인 취업 준비에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유망한 자격증이 있습니다. 또 따놓으면 취득을 해놓으면 미래 생활에 도움이 되는 많은 자격증들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자산관리사 FP라든지 또 국제공인재무설계사 또 개인재무설계사 이런 쪽은 금융 쪽에서도 아주 유명한 자격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또 IT 쪽에서 보면 오라클 공인 전문가라는 게 있습니다. 예, 또 데이터베이스나 자바 전문가라는 자격증도 있고요. 특히 이제 미래 이런 보안이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런 점이 계속 리스크가 되고 또 기업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보 보호 전문가 같은 경우는 아주 뜨고 있는 자격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네. 그런 자격증들은 그러면 약간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학생들만 도전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따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건가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일반인도 도전할 수 있지만요. 사실 대학생들도 충분히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자격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리고 그런 과와 관련이 되지 않은 학생들이라면 준비하기 좀 힘들지 않을까요? 물론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내가 미래에 할 업무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를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럼 지금부터는 토론으로는 절대 알아낼 수 없는 진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인사 담당자들이 절대로 들려주지 않았던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시간이 왔습니다. 진실 게임을 위해서 거짓말 탐지기를 설치했는데 예, 진실만을 말씀하셔야 되는 거 당연히 아시죠. 네, 90%의 성공률을 갖고 있습니다. 네. 준비되셨습니까? 네. 네, 그럼 해보겠습니다. 저 정 교수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면접을 볼 때 자격증이 있는 지원자와 없는 지원자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역량이 있는 지원자를 선택하겠습니다. 아니요. C를 답하시면 안 이거 됩니다. 넘어가시려고. B를 네네. 답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대략. 이거는 벌 받으실 겁니다. 저는 자격증이 있는가 없는가는 진짜 네네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네. 실제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지 단순하게 자격증이 있느냐 없느냐를 통해서 가점을 주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네. 배낭여행 경험자랑 자격증 소지자가 두 명이 다 똑같은 점수라면 배낭여행 경험자를 뽑으시겠습니까? 아니요. 자격증 있는 지원자를 뽑겠습니다. 진실로 나왔어요. 무슨 말이십니까? 사실 배낭여행도 좋은 경험이긴 하죠. 또 학생들로서 필요한 경험이고 또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는 경험이긴 하지만 직무에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했다면 이제 자격증을 준비하면서 그 친구가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을 총정리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입사해서도 직무에서 빠른 적응력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자격증을 취득한 그런 친구를 선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하은 학생 마지막으로 질문해볼까요? 네, 정 교수님께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가는 배낭여행보다는 자격증을 먼저 따는 게 취업에 유리하다. 유리하다. 아니다. 아니다. 진실로 나왔어요. 네, 저는 한결같이 자격증이냐 배낭여행이냐 이런 걸 떠나서도 그 사람이 일을 하려고 하는 역량, 자세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그런 어떤 자격증 종이가 결정하는 건 절대 아니라고 믿습니다. 진짜 정철상 교수님은 이런 것만큼은 진실되신 것 같으세요. 눈빛이 한점 틀림이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도 사람을 이렇게 부딪혀봐야 된다. 이 네. 가치관만큼은 진실이신 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말로 멋있으십니다. 진짜. 네, 멋있으십니다. 네네.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여름방학 계획, 배낭여행 대 자격증에 대한 진짜 속마음까지 들어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최후 발언 한마디씩 들어보겠습니다. 네, 배낭여행팀 최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요즘은 자기 스토리를 직무 경험에 맞게 자기소개서에 풀어내야 하는 시대입니다. 직무 경험이 중시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채용 트렌드는 변화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좀 더 넓게, 멀리 던지고 새로운 눈을 키워서 직무 경험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윤선 학생의 말처럼 요즘은 실무형 인재가 채용 트렌드입니다. 이러한 직무 능력 또 실무 능력을 보여주는 가장 객관적인 지표는 자격증입니다. 여름방학은 대학생에게 황금, 그러니까 골든타임입니다. 이러한 골든타임에 채용 과정에 확실히 도움이 되는 자격증 공부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두 팀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대입을 준비하던 고3 시절에 여름방학이 중요했던 것처럼 이 취준생들에게 여름방학은 놓쳐서 안 될 기회가 되겠죠. 맞습니다. 자격증인지 여행인지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게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취준진담 함께했습니다. 오늘 자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